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 이어질 파장이 어떨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이목은 25일 윤 대통령의 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회법조팀 이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틀 뒤입니다. 양측이 그 이틀 뒤에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네, 우선 쟁점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시나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냐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줄탄핵 또 예산 삭감 등의 이른바 의회 독재가 자행이 되고 있고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선관위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상태로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 또한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그 뒤에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는지 이 점도 중요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또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이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와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 시나 그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뭐 어떤 것을 차단하거나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한 이런 전혀 없었잖아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 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대해 국회 측은 회의록이나 안건도 없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고 또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절차가 미비했더라도 계엄 선포 여부를 논의한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최종 변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게 됩니까? 네, 변론이 마무리가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최후 변론을 듣고 나서 숙의에 들어갑니다. 매일 재판관 평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에 따라 탄핵 소추를 기각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일 정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낸다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문이 마무리가 되면 선고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이건 처음부터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법원으로 옮겨가면서 영장 발부를 시도한 건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쓰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자체를 흔들겠다는 전략인데 헌법재판소도 수사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탄핵 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